안녕하세요. 무명의 리뷰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쿨러 ITS의 GT600을 리뷰합니다. 외형은 특별할 건 없는데 테두리에 메모리 폼으로 쌓여 있어서 바람이 새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고 작은 노트북을 위해서 추가적인 메모리 폼이 제공됩니다. 전원 110V지만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220V 사용에 문제가 없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USB 허브를 사용할 수 있는 선을 제공합니다. 전원 하단부에 조작창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전원 버튼, 펜속 조절 버튼, 펜속 표시창, RGB 밝기 버튼, RGB 모드 변경 버튼과 RGB 속도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원 포트와 USB-C로 입력을 받아서 USB-A 3개로 사용할 수 있는 허브가 존재합니다. 하단에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먼지 필터가 있고요. 그 안으로 펜이 보이네요. 그리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지지대도 있습니다. 테스트는 3가지 노트북을 이용해서 4가지 방식으로 측정해 봤습니다. 사용한 노트북은 에이서 프레데터 트리톤 17X 모델과 에이수스의 ROG 제피러스 G14 2022 모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그램 17 모델이 되겠습니다. 결과값은 후에 그래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 그냥 한번 쭉 보시고요. 팬소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 쿨러는 공업용 팬을 사용하는 만큼 소음이 엄청난데요. 사실 100% 상태에서는 실제 사용이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로 측정 장비가 있는 건 아니라서 데시벨 측정은 안 해봤는데 퍼센트 상태 실제 체감은 거의 청소기, 드라이어기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음을 가까이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실제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은 50% 정도인데요. 이게 최대 펜속이 2800rpm이고 50%면 1400rpm이 되는데 이 정도라면은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뭐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이고요. 한 1200rpm 정도로 내리면은 게이밍 노트북 기준으로는 조금 조용한 정도가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1000rpm 정도가 좋아요. 1600rpm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좀 시끄러운 편이 돼요. 그래서 이어폰이나 헤드셋 같은 게 없으면 조금 불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제품은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RGB 유무, 그리고 펜 최대 속도 차이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최고 사양 모델인데, 실제로는 굳이 최고 사양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최고 편속은 실제 사용 속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RGB도 좀 조악해서 굳이 그런 옵션은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측면에 있는 USB 허브는 꽤 유용한데요. 집에서 여러 대의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그곳에 마우스 허브라든지 키보드 같은 걸 미리 연결해 놓고 노트북을 바꿀 때 선만 바꿔 끼우면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꽤 편리합니다. 쭉 보셨는데 온도 감소 효과가 상당하죠. 이거는 뭐 무거운 부하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할 텐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놀랍죠? 100% 펜속 기준으로 그램 같은 경우는 CPU 온도가 27도나 떨어집니다. 로그 제피러스 같은 경우에도 GPU 같은 경우에 24도가 떨어지는 큰 효과를 보는데요. 물론 100% 펜속이 실사용 조건은 아니라서 50% 기준으로 보면 달라지긴 합니다. 50% 기준으로 보면은 그램의 CPU는 약 24도, ROG 제피러스의 GPU는 16도 정도 감소를 하고 나머지도 5도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키보드 온도도 낮아져서 상당히 쾌적하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CPU 온도나 GPU 온도보다 이 키보드 발열 부분이 더 크게 체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큰지 가장 CPU 온도 하락이 두드러졌던 그램으로 디아블로4를 플레이해 봤습니다. 제 그램은요, 당연히 뭐 외장 그래픽이 있는 그램은 아니고요. 그래서 해상도를 FHD급으로 낮췄고 옵션도 최하로 낮춰서 렌더링 스케일까지 50%로 낮춰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플레이했을 때입니다. 그램은 P 프로세서의 권장 전력인 28W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목표 전력인 28W까지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온도 때문에 계속 22W, 뭐 그 이하로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터터링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 로우 프레임이 2프레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거는 거의 플레이가 힘든 수준인데요. 이 노트북이 28W에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노트북 자체는 28W까지 올리려고 하고, 하지만 온도가 높으니까 자꾸 제한을 걸려가고, 이게 서로 충돌을 해서 그 와중에 스터터링이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노트북 쿨러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펜속은 50% 상태입니다. 보시면 온도가 안정화되면서 28W급 전력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1% 로우 프레임도 완전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죠. 40프레임이 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플레이하기 괜찮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램이 사실 게임을 하기 위한 노트북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단에 이렇게 쿨러를 달아준 것만으로, 물론 그래픽이 엄청 망가지는 진짜 찰흙 같은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디아블로 4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덤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키보드가 그렇게 불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성능이죠. 지금까지 그 어떤 쿨러와도 비교를 불허하는 압도적인 쿨링 능력이 큰 장점입니다. 그 성능 덕분에 키보드판까지 시원해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체감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좌측면에 있는 USB 허브도 제가 사용해보니까 생각외로 편리하더라고요.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소음이겠죠. 풀 속도 기준으로는 실제로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마감도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RGB 같은 경우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조악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국내에 정식 발매된 제품이 아니라 직접 구입을 해야 된다는 점, 소위 말하는 직구를 해야 된다는 점도 단점이고, 마지막으로 노트북 쿨러 치고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